정부가 9월 들어 본격적인 대출 억제 방안을 시작했습니다. 9월 1일부터 강력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고 있고 각 은행권별로 주담대 조건을 대폭 강화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부동산 시장은 자금줄이 끊기면서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보다는 경기 부양에 중점을 뒀습니다. 작년부터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고 특례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으로 시장에 계속해서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또 당초 7월로 예정된 DSR 2단계 시행도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2달 미루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공급 대책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8월에 발표한 공급 대책에선 그린벨트 해제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내용을 담았고 지방 미분양 매입과 수도권 미분양 매입 확약 등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주담대 등이 역대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고 8월 한 달에만 주담대 잔액이 7조 3천억 이상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9월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 방안들은 상당한 효과가 나올 것이란 분석입니다. 무주택자들도 기본적으로 DSR 허들을 넘어야 대출 신청 등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는 주담대 자체를 금지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DSR에 가산하는 금리도 당초 예정된 0.75%를 넘어선 수도권 기준 더 강력한 규제인 1.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한도를 억제하는 스트레스 DSR은 특히 영끌 쪽에 치명적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 실행 전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이들의 매수 여력 자체를 끊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영끌 집주인들은 주택을 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는 팔지 못한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2,837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인 지난 6월 83,353건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 매물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역대 최고치 매물 증가 상황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듯합니다. 한국은행이 집값과 가계부채 추이를 고려해서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통화정책으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추세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국내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이후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부동산과 가계대출이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전환을 서두를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역대 최악의 가계부채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금리는 사실상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끌 쪽 등의 치명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등을 통해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득 사용가치 등과 괴리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고 가계부채 비율도 현재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향후 전망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의 단기적 불안 상황에서도 점차 안정된다는 견해와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병존하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조차 시장 전망에 대해 명확한 포지션을 가져가지 못하는 셈입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 공급과 거시 건전성 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 조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가계부채 추이 등이 금융 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고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한은행이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동일한 대출 억제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집주인들은 잔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신규 분양 갭 투자 방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신규 입주단지를 중심으로 잔금을 내지 못하는 급매물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 26일부터 갭 투자 등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했고 신규 분양에 대해서만 세입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나 9월 13일부터는 신규 분양 세입자 전세대출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먼저 모든 유형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먼저 받는 방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신한은행까지 동참하면서 신규 분양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출 억제의 큰 피해는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자들에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대출 절벽이 더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신용점수 500점 이하 차주는 저축은행에서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신용점수 500점 이하 서민들에게 대출을 내어준 저축은행이 웰컴저축은행 등 세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도 고금리와 PF 부실 등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반적인 대출업체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저축은행도 규제를 더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지는 분위기에서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주담대 제한 등 대출업체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시장엔 다시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큰 이슈는 내년에 예정된 최종 단계인 스트레스 DSR 3단계입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더 많이 축소되는 동시에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모든 가계부채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DSR 2단계 시행 결과를 살펴본 이후 3단계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대출 시장이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됐습니다. DSR은 대출받는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소득과 비교해서 규제하는 내용으로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현재 은행권에선 DSR 40% 이내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DSR 2단계부터는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0.75%로 높아졌고 수도권은 당초 계획보다 더 센 1.2%를 가산금리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DSR을 적용하는 대출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1단계에서는 은행권 주담대에만 DSR 규제를 적용했지만 2단계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에도 같은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 대상이 아니던 제2금융권도 주담대는 DSR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수준이 평균 소득인 차주의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5천만 원 이상 줄었고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약 5,5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더 센 규제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기본 가산금리가 1.5%로 대폭 상향되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며 상황에 따라 수도권은 더 센 규제가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모든 가계대출이 DSR 3단계를 적용받게 되며 3단계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까지 똑같은 규제를 적용합니다. 현재 DSR 3단계 시행은 내년 7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 3,642억 원에 달하고 있고 한 달 만에 9조 6천억 이상 급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내년 대출 시장은 한파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